뉴욕의 존 F 케네디 국제공항 제1터미널에서 어제 전기 패널 고장으로 인한 정전이 발생해 비행이 일시적으로 중단되면서 혼란을 겪었습니다. 대한항공이 오는 4월 1일 마일리지 개편을 앞두고 미주는 물론 한국 내에서 불공정 지적이 거세지자 결국 보너스 좌석을 늘리겠다며 민심 달래기에 나섰습니다. 테슬라가 운전자 보조 기능인 완전 자율주행 결함으로 36만 대가 넘는 전기차를 리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메리 안 돼! 패티켓 지키셔야죠. 우리 개는 순한데 주인에겐 순해도 타인에겐 사나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려인의 패티켓 알려드릴게요. 반려견과 외출 시 목줄을 꼭 착용해주세요. 배설물은 반드시 수거해주시고 반려동물 등록도 잊지 마세요. 하나 더, 일반인도 패티켓 지키셔야죠. 예쁘다고 함부로 만지지 마세요. 쉿! 반려견 앞에서 큰 소리를 내거나 갑자기 달려오면 놀랄 수 있어요. 모두를 위한 패티켓, 행복한 동행을 위한 기본입니다. 뉴욕의 존 F 케네디 국제공항 제1터미널에서 목요일 아침 다용도실 내부의 작은 전기 화재로 시작돼서 결국 전기 패널 고장으로 인한 정전이 발생해 비행이 이틀간 중단되면서 혼란을 겪었습니다. 일부 여행자는 다른 터미널로 리디렉션 되거나 다른 공항으로 가는 버스를 탔습니다. 그러나 최악의 경우 항공편이 취소되기도 했습니다. 공항 측은 어제 저녁 터미널이 금요일도 폐쇄된 상태로 유지될 것이며 여행자들이 도착하기 전에 항공편 상태를 확인하도록 촉구했습니다. 문제는 지상에서 공중으로 확장됐습니다. JFK 공항에 도착한 지 이미 8시간 만에 출발한 에어 뉴질랜드 항공기는 착륙할 곳이 없어 유턴을 하고 뉴질랜드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또한 인천발 대한항공 여객기도 출발한 지 5시간 만에 회항하는 사태를 겪었습니다. 대한항공이 오는 4월 1일 마일리지 개편을 앞두고 미주는 물론 한국 내에서 불공정 지적이 거세지자 결국 보너스 좌석을 늘리겠다는 민심 달래기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해결책 없는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여론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한국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5일 밤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개편안 동의는 어렵다, 고객은 뒷전이라고 공개 비판에 나서자 다음 날인 16일 대한항공이 기존 전체 좌석의 5% 이상인 보너스 좌석 비중을 확대하는 방안을 국토부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마일리지 좌석을 편당 5% 이상 늘린다 해도 급증하는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을지 알 수 없고 성수기에는 더욱 구하기 힘들어 실질적으로 고객들이 혜택을 누리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힘을 얻고 있는 상태입니다. 게다가 정작 논란의 중심인 운항거리별 마일리지 공제 확대에 대한 재검토 소식은 들리지 않고 있어 근본적인 해결책이 나오기 전까지 당분 테슬라가 운전자 보조 기능인 완전 자율주행 결함으로 36만 대가 넘는 전기차를 리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도로교통안전국은 이날 FSD 소프트웨어 결함으로 리콜 결정을 내렸다면서 테슬라 전기차가 불법적 또는 예측할 수 없는 방식으로 속도 제한을 초과하거나 교차로를 통과해 충돌의 위험을 키운다고 밝혔습니다. 리콜 차량은 모두 36만 2,758대로 FSD 소프트웨어를 이미 탑재했거나 설치할 예정인 2016년, 2023년형 모델 S와 모델 X, 2017년에서 2023년형 모델 3, 2020년에서 2023년형 모델 Y가 그 대상입니다. 이날 리콜 소식에 테슬라 주가는 급락했습니다. 테슬라의 주가는 뉴욕 증시에서 5.7% 하락한 $202 4센트로 마감했습니다. 주요 언론은 이번 리콜이 테슬라에 대한 당국의 대응 중 가장 심각한 조치라고 전했습니다. 도로교통안전국은 2016년 오토파일럿 기능을 켠 테슬라 차 충돌 사고로 운전자가 사망한 이후부터 테슬라 안전성 문제를 조사해왔습니다.
현재까지 이 기관은 모두 19명이 숨진 오토파일럿 관련 35건의 사고를 대상으로 정밀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텍사스 남부의 멕시코 접경 도시 엘파소의 한 쇼핑몰에서 총격이 벌어졌습니다. 한 명이 숨지고 3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김경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제 오후 5시 5분 시엘로비스타몰 푸드코트에서 총성이 울렸습니다. 총격으로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습니다. 부상자 3명 가운데 2명은 위중한 상태입니다. We have 3 individuals that are in the hospital. All of them, those detained and in the hospital, are all males. 경찰은 총격 사건 발생 3분 만에 경찰이 가장 먼저 현장에 도착했고 FBI와 텍사스 공공안전부, 국경수비대 등 각 기관들이 합류해 쇼핑몰을 봉쇄한 후 범행에 사용된 총기를 빠르게 회수하고 남성 용의자 2명을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Preliminary information right now, we have 2 in custody. There is no more danger, and I want to repeat that, there is no more danger to the public. 이번 총격은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으로 구성된 두 그룹 간 충돌이 원인이었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쇼핑몰에서 우연히 만난 두 그룹 간의 시비가 붙어 총격 사건으로 이어진 것인데 일반인을 노린 총기 난사 사건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희생자와 용의자의 신원 등 추가 정보는 현재 수사 중으로 공개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사건이 벌어진 몰 바로 옆에는 지난 2019년 총기 난사 사건으로 23명이 숨진 월마트 매장이 있습니다. 경찰은 자칫 여러 사람이 다칠 수도 있는 총격 사건이었지만 각 기관들이 빠르게 대응해 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며 감사를 표했습니다. KBS 뉴스 김경일입니다. 사우스 LA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1명이 사망했습니다. 경찰은 도주한 용의자 검거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LA 경찰국은 어제 오후 4시쯤 사우스 LA 자리한 한 식당에서 총격 난사 사건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흑인으로 보이는 용의자 2명이 음식점 안으로 들어가 여러 차례 총격을 가했고 현장에 있던 30대 남성과 여성이 총격 피해를 입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남성은 병원으로 후송된 이후 사망 판정을 받았고 여성은 가벼운 부상만 입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의 용의자는 최소 2명으로 이들은 흰색 지프 체로키 차량을 타고 현장에서 도주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사당국은 인근 CCTV 자료를 토대로 용의자 검거에 나서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최근 총기 난사 사건이 잇따르며 현행 총기법과 정책에 불만을 느끼고 있는 시민들 비율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여론조사기관 갤럽이 발표한 연례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현행 총기 법률과 정책에 불만이라는 응답자가 63%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지난해보다 7%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2001년 이후 매년 실시된 같은 조사에서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응답자들을 정치적으로 분류해보면 민주당 성향에서는 84%가 불만을 나타냈고 공화당 성향의 응답자는 44%가 불만을 표시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시민들의 이 같은 인식은 연일 총기 관련 사고가 이어지며 시민들의 위기감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됩니다. 엘라베마주에서 군용 헬기가 추락해 군인 2명이 사망했습니다. 주택가 멀리에서 검은 연기가 솟구치는 영상이 보입니다. 엘라베마주 헌츠빌 인근 주택가 CCTV에 찍힌 영상으로 군용 헬기가 추락하면서 검은 연기를 만들어냈습니다. 메디슨 카운티 셰리프국은 어제 오후 3시 헌츠빌 인근 버웰로드와 53번 고속도로 교차점에 군용 헬기 한 대가 추락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고로 테네시주 방위군 소속 데니엘 위덤 선임 준위와 데니 랜돌프 선임 준위가 숨졌습니다. 두 사람 모두 10년 이상 육군에서 복무한 베테랑 군인이었습니다. 사고 헬기는 UH-60 블랙호크로 확인됐습니다. 테네시주 방위군은 연방과 주당국이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이 알려지는 대로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